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사상 최고치의 기록을 달렸던 국내 증시에 새로운 암초가 등장했죠. 익숙한 암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발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됐는데요. 이 때문에 주말 사이 뉴욕장의 하락,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락은 오늘 국내장이 어떻게 소화하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나마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혹은 부통령의 조금은 미중 갈등을 다독이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국내장에 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내용으로 이어지길 기다려보겠습니다. 주요 섹터와 종목에 대한 전략들 챙겨보시죠. 일단 주말에 마감했던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체크해야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이라면 주말 사이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3대 지수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큰 낙폭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트럼프 일기 당시에는 이 정도의 낙폭을 우리가 상당히 흔하게 목도하고는 했었습니다. 트럼프 집권기인 것 치고는 지난 몇 달간이 오히려 참 이상하리만치 한산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달 말 정상회담을 앞두고 늘 그래왔듯이 기싸움 혹은 협상 전술을 펼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대대적인 2차 관세 전쟁을 시작하려는 것일까 중요한 기로 앞에 현재 시장이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주말 사이 올라왔던 월가 전문가들의 다양한 코멘트를 오늘 취합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지수의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크게 1차 그리고 2차 두 차례의 쇼크가 있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던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 따라서 첫 번째 충격 반응이 있었는데 이때 2주 뒤 한국에서 열릴 에이펙에서 중국을 만날 이유가 없다. 관세를 대폭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중국이 11월 1일부터 수출 통제를 발표한 만큼 우리도 같은 날 100%의 추가 관세, 거기에다가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1일 차트가 되겠고요. 3.6%까지 낙폭을 벌리면서 이날 하루 동안에만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증발하게 됐습니다. 히트맵을 보시면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피바다로 물들어 있는 모습이죠. 특히나 히토류는 반도체 생산의 필수적인 자원이다 보니까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게 된다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술주들, 반도체주들 중심으로 낙폭이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가 4.9%, 마이크론과 브로드컴이 5%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그래서 고평가 부담감이 있었던 AMD가 7%대까지 낙폭을 벌렸고요. 그리고 중국 당국이 반독점 조사를 개시한 퀄컴의 경우에도 7%대 타격을 받아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대 급락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로의 타격도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 예상이 되겠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그럼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다양한 의견들이 주말 사이에 월가에서 올라왔습니다.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가능하겠고요. 가장 베어리시한 뷰부터 중립적인 시각 그리고 불리시한 시각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베어리시한 뷰부터 보시자면 강대강 미중 전쟁이 예상된다. 회담이 불발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에 추가적인 급락, 충격을 대비해봐야겠다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는 비교적 소수 의견에 해당한다는 점을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현재로서 가장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시각은 바로 이 뉴트럴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10월 회담 직전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압박하는 양상이 펼쳐질 것이고 그러면서 증시도 계속 약간 흔들림을 겪을 거라는 건데요. 안 그래도 미국 증시가 최근에 계속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고평가 부담감이 자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10월 말까지 조금 쉬어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시각인 겁니다. 사실 시장이 정말 끝없이 오르기만 하면 오를 때는 좋지만 그만큼 나중에 가서 이 낙폭의 폭이 더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히
적당한 풀백, 흔들림을 겪으면서 가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말까지 변동성을 조금 더 겪고 그 이후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되겠고요. 가장 불리시한 뷰로는 이렇습니다. 10월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타코다라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요일의 급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좋겠다는 의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뷰를 내고 있는 사람이 많은 분들께서 믿고 따르는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조정이었으며 이는 바이 더 딥, 매수의 찬스라는 의견인데요. 이 시장이 4월 이후에 V자 반등을 지속하고 있죠. 특히나 9월에 원래 시장이 약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조정을 받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와는 달리 9월에 역시나 강했습니다. 따라서 한 번쯤 필요했던 건강한 조정이라는 의견을 지난주 금요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내고 있고요. 여기에서 주장했던 한 가지 근거가 이날 변동성 지수가 무려 1.3%나 급등을 했습니다. 역대 51위에 해당하는 수준인데 보통 이렇게 빅스 지수가 당일에 급등을 한 이후의 증시 흐름을 보면 1주 혹은 1개월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결국에는 반등을 하는 역사적인 통계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거기다가 펀더멘털까지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이 논거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구조적인 상승 동력으로 AI 혁신과 암호화폐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톰 리의 경우에는 보통 금요일에 시장이 저점을 찍는 경향은 없기 때문에 월요일에 추가적인 흔들림이 나오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저가 매수의 찬스로 참아봐야 된다라는 이 뉘앙스를 풍겼다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낙관론을 조금 더 강화하는 자료가 있었는데요. 한 3-4시간 전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 미국은 중국을 돕고 싶어하며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 증시의 급락을 의식한 것처럼 이 중국과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거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에 가지는 영향력이 매우 막강하기 때문에 이 포스트를 계기로 해서 어쩌면 이번 주에 증시가 곧바로 이 반등, V자 반등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도 우리가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에서 이날 특징적인 종목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사실 많은 분들께서 트레이딩하고 계시는 테마주들은 대체적으로 하락 혹은 급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나마 좀 상승의 온기를 느껴볼 수 있었던 종목으로는 이 세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미국 정부가 지분을 취득한 히토류 대장 기업이죠. MP 머티리얼즈, 이 중국의 히토류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 이익 기대감을 받아가면서 8%대의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트릴로지 메탈, 조금은 생소하실 만한 종목인데요.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광산 개발을 재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알래스카 광산에는 구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광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트릴로지 메탈의 지분을 10%를 미국 정부가 취득했다라는 뉴스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의 급등폭이 185%에 달했다. 라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전략 자산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SMR 관련주인 오클로의 주가가 이 캐너코드의 매수 커버 개시 소식 전날 나왔던 뉴스인데 그 효과가 이어진 데다 샘 알트만 등을 비롯한 여러 AI 빅샷들이 계속해서 전력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서 급등세를 이어갔다는 점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포인트들 정리해 봤습니다. 국내 증시 영향 어떻게 받아갈까요? 어느 정도 조정의 필요성을 다들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뉴스가 나오니 마음 한켠이 무겁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덧 우리는 사상 최고치의 흐름을 기록하는 증시가
너무나 익숙해졌었기 때문이죠. 지난 마지막 거래일 국내장의 흐름 한번 복귀해 보시죠. 여러 가지 우려 속에도 불구하고 연휴 기간 동안에 있었던 미국과 일본 등의 상승을 따라잡으려는 듯한 국내 증시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10월 10일 금요일 코스피는 1.7, 코스닥은 0.6% 상승이었죠. 코스피 1.7% 상승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혹은 네이버 등이 되겠습니다. AI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의 강세, 대형주의 쏠림 현상이 있었고요. 이 덕분에 지수는 3,600선을 돌파하기도 했었죠. 코스닥도 반도체 소부장과 로봇주들 그리고 일부 양자, 솔리드와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며 0.6% 추가 상승을 더했습니다. 사실 이날 시장에 이토록 강한 흐름은 조금 의외이기도 했죠. 언제든지 치고 나올 변수, 부담 요소들이 있었던 가운데 추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더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의 셧다운 여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었고 그날도 말씀드렸던 미중 갈등, 히토류로 인해 촉발될 수 있다라는 점, 트럼프발 변수, AI 진영 혹은 지수 등에서 상승에 대한 부담을 언제든지 갖다 붙일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한미 투자 협상의 난항도 좀 장기화되고 있는 불편함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엔비디아 등의 사상 최고치에 힘입어서 그리고 소프트뱅크 로봇 기업에 대한 투자 이슈 등에 힘입어 AI 로봇 등은 강세를 나타냈었죠. 자, 풍요 속의 빈곤, 풍요로 왔던 쪽은 AI 진영이었습니다. 이날 왜 빈곤이란 말을 썼냐면 상승과 하락 종목 개수를 보면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흐름이 사실은 한 2주간 지속되고 있죠.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더 많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AI와 반도체를 제외하면 다른 쪽은 주춤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풍요로운 AI와 빈곤한 그 외 종목군들이 되겠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토리와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었고요. 그 상승의 중심에 있었던 건 오로지 AI 반도체 쪽입니다. 9월과 10월 외국인의 매수가 76% 집중된 게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고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전체 증시의 총 상승 90%를 담당한 게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압도적인 쏠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었고 빈곤했던 쪽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이 많았던 것이 될 것이고요. 대미 투자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조선, 방산, 자동차 등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영광 속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조선, 방산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또 패러다임 전환의 키워드를 달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 마음 한켠에서는 이쪽으로 매도하고 반도체로 넘어오지 못하는 약간 미련을 두는 스토리이기도 하죠. 참 투자라는 게 어렵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AI에 힘입어서 연휴 기간을 따라잡으려는 흐름이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있었고요. 그 중심에는 AI였습니다. 자, 반도체와 범 AI 생태계 쪽에 전력과 원전이 강했고요. 로봇도 상승이었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한미반도체, 그동안 반도체 진영에서 조금 못 갔었기 때문에 강하게 쫓아가는 흐름이 이날 나타나기도 했고요. 대만 후공정업 의 납품 관련한 소식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날 당일에도 한미반도체나 하나비전 등이 좀 못 갔었기 때문에 따라잡아주길 바라는 그런 얘기를 나눠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한미반도체는 18%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금요일에 김진만 위원이 MK전자 얘기를 했었죠. MK전자 같은 경우도 이날 강세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범 AI 생태계에서는 전력과 원전, 이것은 거의 일론 머스크 덕분에 전력이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칩과 전력, 로봇이 새로운 기술혁명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언급한 점, 그 SNS를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그날 전력 종목들 잘 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원전은 두산에너빌리티 대단했습니다. 장중에 VI가 발동되기도 했었죠. 시총 6위로 안착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체코 원전 수주 가이던스 증액 가능성, 또 미국향 가스터빈 수출의 모멘텀이 더해졌습니다.
있었습니다. 가스터빈의 쇼티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GE 버노바, 일본의 미쓰시비, 국내에서는 두산에너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강세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에이펙에서 한미 협력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일부 기대감도 반영이 되면서 원전주들 이날 전방위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반도체였다면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강했던 섹터는 로봇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의 로봇이 필요하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ABB 스위스 업체죠. 여기서 로봇 사업을 따로 인수했다라는 소식을 그날 전달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것과 함께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관련한 모멘텀이 더 추가되면서 로봇주들의 시세가 놀라웠습니다. 그 로봇주의 시세를 이끌었던 것이 바로 원익홀딩스 혹은 클로봇의 상한가가 되겠죠. 코스닥의 우상향으로 끝이 났는데요. 코스닥 상승의 주역으로 볼 수 있는 건 그날 기계 장비 혹은 로봇 쪽의 종목들이 강세였습니다. 원익홀딩스, 클로봇, 사면, 로보티즈 이런 쪽이 올라갔고요. 그 외로는 원전 쪽의 BHI 혹은 반도체 PSK홀딩스, 양자 쪽의 솔리드 등이 급등하며 이날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네요. 자,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약간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아직 더 상승의 룸이 남아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조금은 더 우세하긴 합니다. 자, 다만 한 가지 변수가 등장했죠. 잠잠하다 했더니 G2 갈등이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4월에 기억하십니까? 4월 초반이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상호관세 100% 추가 막 엄청 싸웠었고 속보가 매일같이 혹은 매 시간마다 추가됐던 그런 때가 있었죠. 초고율 관세 전쟁을 펼쳤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위급 협상이 진행되면서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었는데 다시 이것이 촉발되는 흐름이 나왔죠. 바로 지난주 후반부터 이슈가 됐었던 중국의 히토류 카드의 만지작 사태입니다. 11월 1일부터 중국은 세계 각국의 히토류 관련한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14일부터는 미국 관련 선박의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혹은 퀄컴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미국의 대두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 등등의 이야기를 중국이 꺼내놨습니다. 다른 부분도 불편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불편했던 것이 바로 히토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트럼프는 장문의 SNS를 올리게 되죠. 길이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불편한 심정을 더욱더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되죠. 중국의 전 세계를 강타한 행위로서 히토류를 가지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100% 추가 관세할 거고 평균 155% 관세 적용할 수도 있다. 미국의 핵심 소프트웨어 역시나 수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불편한 이 내용이 나오자 뉴욕장이 출렁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 회담할지 모르겠다. 에이펙에 대한 기대치를 확 낮췄습니다. 하지만 가긴 갈 것이다라고 해서 일정 부분 약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같이 냈죠. 중국에서는 싸움 원치 않는다. 그런데 두렵지는 않다.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뉴욕장은 4월 10일 이후 최대 하락을 기록했고요.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2,870조가 증발했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기 우려감이 다시 부각됐고요. 유가는 하락했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셧다운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된 겁니다. 많이 오른쪽부터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래서 6%의 급락이 나왔죠.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팔란티어 이런 많이 올랐던 주도주 중심의 하락이 있었고요. 중국 관련한 기업들도 불편했습니다. 알리바바도 하락이었죠. 가상자산 시장은 개별 이슈 등과 같이 맞물려서 변동성이 극심하게 나오기도 했죠. 이 대목에서 국내장이 열리는 오늘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그나마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SNS 업로드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대공황을 원치 않을 것이고 나도 그러하다라며 일정 부분에 좀 다독이려는 움직임, 이게 과연 다독이려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SNS에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벤스 부통령도 합리적인 합의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꺼내들기도 했죠. 자, 어찌됐건 이것이 이러한 불편한 뉴스가 AI 생태계의 차익 실현을 자극할지 살짝 불안하기는 합니다. 안 그래도 올해 삼성전자가 무려 77%나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불안하고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을 각오를 해야 되지만 그러면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유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기대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 발표도 지연되고 있죠. 경기 우려가 클수록 미국 경제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특히나 제조업 데이터에 좀 연결이 되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충격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급락이 있었죠. 삼성전자, 미국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한 특허침해 배상금 6천억 이상을 내야 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추후 이것은 판결에 따라 변동 가능하긴 합니다만 좋은 내용은 아니겠죠. 자, 그리고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이것이 결국엔 반도체 산업을 정조준했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네덜란드 ASML 같은 경우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로 당장 제품 출하가 지연될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인 거죠. 삼성전자 등도 이쪽 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걸린다면 리드 타임이 길어져서 반도체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찌 봐야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으로선 히토류라는 키워드가 첨단 산업, 특히나 AI 반도체 진영에는 다소 불편하게 여겨지고는 있겠죠. 물론 시간이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는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서 한 가지 힌트를 찾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바로 중국이 이렇게 히토류를 비롯해서 각종 수출 통제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중국의 반도체 자립도가 꽤나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자신감 있게 다른 나라, 특히나 미국 등을 배척하려는 움직임을 더 강화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요. 어찌될진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면 중국 관련한 반도체 기업들의 일정 부분 단기 테마로 체크해둘 내용은 되는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피델릭스 이런 종목들 테마 단으로 일단은 확인해 주시죠. 자, 반도체에 대한 불편함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하나증권에서는 매수 기회로 보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 4월, 올해 4월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치열하게 치고받을 때 상호관세 난투의 충격을 S&P 500과 코스피가 받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충격을 받고 나서 주도주 중심으로 빠른 회복을 보였는데 이때 당시에 지수가 회복하는 데 힘을 실어준 것은 바로 조선과 방산 등의 상반기 주도 섹터, 조선, 방산, 기계, 그러니까 전력 쪽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충격이 나오고 나서 주도주가 무엇인가? 누가 봐도 AI 반도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또 변동 이후 빠른 회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을 피하는 방법, 주도주를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반도체는 최소 4%, 최대 36%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과거 반도체 예상 순이익이 저점 대비 100% 이상씩 또 올라왔었다. 그런데 지금은 한 39%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3년 연속 반도체 순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3년간 연속해서 순이익이 늘어났던 때를 본다면 2016년도에 반도체 쪽이 90%가 올랐고 2020년도에 58%가 올랐다. 그런데 지금 54%에 올랐으니 남아있는 4%가 오르거나 아니면 최대로 더 36% 오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치는 수치일 뿐인 거고요. 이런 흐름을 좀 보신다면 오히려 조정 시 이게 매수 기회가 되는 것인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잠시 후 전략으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얘기고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불편할 때 항상 좀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생물보안법입니다. 미국 상원이 생물보안법을 포함한 국방수법권을 통과시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양원 타협안이 승인될 경우 이제 남은 건 대통령 서명이고요. 12월까지 입법 진행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결국 바이오 공급망 규제 강화가 가시화된다. 그러면 CDMO 사업에서 우시앱텍과 같은 중국 관련 기업들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스토리라면 그것에 대한 수혜를 국내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왔었죠. 그 기대치가 확 떨어졌었다가 다시 한번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IM투자에서는 실제로 변경 수요가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바이오텍들은 조금 작은 캐파 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중소형 CDMO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보법이 재부각될 때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팜, 바이넥스, 에이프로젠 등이 있을 거고요. IM투자의 이제 중소형 CDMO사로 본다면 ST팜이나 바이넥스 등을 꼽아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어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키워드가 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파악하러 넘어가 보시죠. 일단 오늘은 미중 갈등의 내용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격화되기보다는 조금 진정되려는 듯한 움직임으로 벤스 부통령의 이야기나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진영에서도 일단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격화 여부 체크하고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은 관전 포인트로 계속 두고 가야 되는 내용이고요. 미중 갈등이 격화된다면 정말 에이펙에서 미중의 만남이 완전히 결렬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만남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인지는 봐야겠습니다. 사실 만약에 격화해서 진정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오늘은 명확하게 차익 실현을 세게 맞는 날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블랙 먼데이가 만약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는 조정 시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반도체의 변곡으로 보고 이 수급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시장을 보면서 가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동력이 약화될 시 대안은 어디가 될까요? 상반기에 관세 얘기가 불편할 때 무풍으로 여겨졌던 방산이나 조선 쪽이 될지 아니면 개별 바이오 모멘텀, 에이프릴 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개별 모멘텀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러거나 말거나 로봇의 스토리로 움직여야 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오늘의 시장의 흐름들을 이런 관전 포인트를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AI 진영은 일정 부분의 조정이 있을까요?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6% 급락은 좀 뼈아프긴 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출액 10일간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 추석 명절이 있었잖아요. 영업이익은 단 3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출은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10일 단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메모리, HBM 진영 모두 다 YOY 기준으로 크게 수출이 늘어나기도 했네요.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는 국면에서 실적 장세 키워드에서 가장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동안 이런 점수를 줬고 상승률로 이어졌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됐는지 반도체 지금은 어디쯤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테마단에서는 히토류, 리튬 쪽이 있겠죠.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이런 종목들이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도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사료, 대두도 있습니다.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이슈. 그래서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이 정도 정리를 해봤고요. 개별 뉴스로는 일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눈에 띄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편의점에 이렇게 당시에 말씀드렸죠. 뚱바를 쌓아놓고 판다고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했는데 편의점 3사 매출이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선호했던 일본 제품이 바나나 맛 우유 뚱바였었다. 그래서 당시에도 빙그레라고 물음표를 살짝 남겼었는데 빙그레 이런 쪽으로 K 소비재로서 안 그래도 날도 AI에 대한 걱정도 있고 한데 관심이 쏠릴지 한번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켜보기용입니다.
자, 그들의 갑질 중요성으로 이어지는 히토류 얘기 한 번 더 체크하고 가죠. 히토류의 채굴과 정제. 히토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채굴과 정제하는 과정 속에서 환경오염이나 수익성이 낮다던가 기술력이 부족하다던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으로 외주를 많이 줬었었고요. 중국이 거의 독점하는 특히나 정제 부분에서는요. 히토류 강국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1년간 히토류 거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갔었고 중국의 히토류 점유율 매장 생산 정제 부분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미국은 히토류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정제시장 점유율이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경히토류가 100%, 그러니까 그 이상의 히토류에서는 미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히토류를 갖고자 아르헨티나의 이 통화 수합을 28조 지원한다던가 아니면 호주와의 친밀도를 높인다던가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국 외 다른 쪽에 히토류 강국 혹은 히토류에 영향을 줄 만한 국가들과 친밀해지는 것이죠. 중국은 히토류 생산을 정제를 압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것을 무기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에 대한 협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겁니다. 왜 히토류를 포기할 수 없을까요? 방위산업, 스마트폰, 전기차, 반도체, EV톨, 우주 어디에건 히토류는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테마로 주목받는 종목들 이 정도 있는데요. 테마에서 항상 빠르게 움직이는 건 유니언 머티리얼 이런 쪽이고요. 히토류와 리튬의 키워드로 봤을 때는 또 포스코 엔텍 등이 있겠죠. 일단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히토류가 왜 주목받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일정입니다. 10월은 어닝 시즌에 FMC, 에이펙 회의 그리고 바이오 학회도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테슬라를 비롯해서 주요 업체들의 실적도 쏟아질 겁니다. 오늘은 LG전자 잠정 실적 예정이긴 한데요. 확인해 보시고요. 미국 콜럼버스 데이 채권 휴장 미국에서 들어갑니다. 내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 일각에서는 영업이익 10조를 전망하기도 합니다. SK하이닉스는 24일경으로 예정돼 있고요. 내일 밤부터는 이제 JP모건, 블랙록, 골드만삭스 등 미국의 금융주들이 실적 시즌의 시작을 알리게 되겠고요. 수요일에 미국 9월 CPI 발표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셧다운 이슈로 인해서 연기됐습니다. 24일로요. 그리고 금요일로 예정돼 있었던 산업 생산도 연기가 됐는데 추가 발표되는 날짜는 미정인 상황이라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미국은 중국 선박 등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또 선박 관련한 이슈로 서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떨지 보셔야겠고요. 목요일은 알테오젠 해외기관 투자자 IR 예정돼 있습니다. 홍콩에서 16일, 17일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ASML, TSMC 등의 실적, 그러니까 이번 주는 삼성전자부터 ASML, TSMC 등의 실적 등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가 풍기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한 주 대비하는 내용들 정리해봤고요. 이제 섹터 뉴스 들어가 볼게요. 미나 앵커 어느 쪽입니까? 네, 오늘은 조선주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들을 쫙 살펴보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뉴스들이 여럿 나왔는데요. 그 안에서 추려본 뉴스 그리고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구윤철 경제부 총리와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에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헤드라인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13일부터 18일까지 진행이 되는 미국 워싱턴 DC 이 G20 그리고 IMF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헤드라인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우리나라와 미국은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협의안을 마련해낸 바 있는데요. 15%로 관세를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미국에 투자를 한다든지 큰 틀에서는 협의가 이뤄졌지만 그 안에 디테일 그리고 이견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맞추지
맞춰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MOU에 사인을 하는 그 단계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뉴스가 새롭게 나오는지 이번에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중 갈등 부분인데요. 물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완화된 기조, 그 스탠스를 새롭게 내비쳐서 어느 정도 증시에 미쳐질 영향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미중 갈등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돌파구를 마련해낼 수 있는 섹터는 과연 어떤 쪽일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주를 한번 마련을 해본 거고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 쪽으로 또 한번 미국이 강력하게 좀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쪽으로 반사 수혜가 예상된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현지화 전략을 발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해군 장성을 이제 사장으로 영입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한 바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조선주들 지금 현재 위치는 어떨지 그리고 틈새 시장 공략법으로 조선주를 노려봐도 괜찮은 것일지 가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과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이슈들 조금 더 세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앞서서 살펴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이제 14일부터 미국은 중국의 항만 그 가격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입장료 같이 돈을 받겠다는 건데 그러한 조치가 발행이 될 경우에 우리나라 쪽으로 반사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이 아무래도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조선 발주량은 이제 올해부터 실제로 급감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잠시 뒤에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1년 사이에 73%나 급감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겠고요. 한국 조선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26%까지 중국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항만료를 부과할 경우에 중국의 이 컨테이너선 발주량은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잘 가늠을 해봐야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추이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선, 원유 운반선, LNG선 이러한 대형 선종을 위주로 해서 지금 감소하는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의 추세를 살펴보시면 꾸준히 급감하는 모습이라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부터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거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숫자보다는 이 추이에서 변화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주목 포인트는 이제 중국의 조선 발주량 비중은 지난해 74.5%에서 58.8%까지 급감했다는 점이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조선 발주량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13.3%에서 25.9%로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변화를 조금 더 기민하게 포착을 해봐야 하는 건데 지금 중국 쪽은 급감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급감하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발주량이 증가하거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흐름을 지금 증권가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큰 맥락에서 본다면 중국의 조선 발주량이 1위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중국 조선소의 발주를 맡기던 선주들이 일부 물량을 한국 조선소로 돌리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쏠림 현상이 앞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SK증권에서도 선박뿐만 아니라 크레인 그리고 관련 장비 등의 부문에서 한국 조선업의 반사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고 때문에 조선업을 향한 의견,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 우리나라 대표 조선주들이 그동안 신고가를 경신하다가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구간인 거죠.
이어서 이제 리포트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다올투자증권의 리포트였는데요.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투자 의견을 서술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삼성중공업을 조금 더 강조하는 분위기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조선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살펴보자면요. LNG선과 관련해서 상황이 점차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에서 조명하고 있었던 첫 번째 포인트를 살펴보자면 일본 선사 MOL의 CEO의 발언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일본 선사 MOL의 CEO는 2028년 이후 LNG 해상운송 수요가 단기적으로 스팟 시장에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2029년 이후부터는 강한 시장 반등을 전망한다라고 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모잠비크, 카타르 등 주요 LNG 프로젝트 건설이 지연되고 있지만 2028년 그리고 2029년부터는 상업 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엑손모빌에 있었습니다. 이제 엑손모빌이 모잠비크 LNG 최종 투자 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4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 삼성 그리고 HD 현대그룹 쪽으로 LNG선과 관련해서 호재성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다올투자증권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을 때 관련주로서 주가가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을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LNG선을 제가 강조를 한 만큼 우리나라 대표 선사들 그 안에서 LNG와 관련해서 어떤 점들이 특화 포인트인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LNG선 하면 삼성중공업이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삼성중공업을 가장 첫 번째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LNG선 관련 포인트로서 직접 수주를 하거나 직접 건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을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LNG선 관련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건조 역량을 중심으로 관련해서 포인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그룹을 전략적으로 총괄하는 기업으로서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LNG선 하면 삼성중공업이 연관 검색어처럼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LNG선 관련해서 뭔가 업황이 나아진다든지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는 가장 먼저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가 되겠고요. 다만 이제 주가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그동안 삼성중공업이 LNG선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큰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고 했을 때 예전만큼 강한 탄력도를 보일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인지 그에 맞는 전략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G선 관련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따끈따끈한 리포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새롭게 발행이 된 리포트인데요. 조선 섹터 내에서도 삼성중공업과 다른 종목들 3가지 정도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먼저 삼성중공업 살펴보면 SK증권에서는 29,000원까지 목표주가 상향을 했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2.8%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2.3%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78.5% 증가 그리고 전분기 대비로 봤을 때도 2.5%의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번 실적도 실적이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너무나도 큰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기대감을 걸어볼 만한 투자 포인트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일 텐데 관련해서 올해 수주 목표와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달성을 했고 그 이후에도 LNG선과 관련해서 그리고 플로팅 LNG선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수주가 시작될
해소될 것이라는 점이 새로운 기대 요인으로 짚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SK증권에서는 북미 이 LNGC와 에버그린 컨테이너선 물량을 고려했을 때는 추가 물량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하나오션 살펴볼 텐데요.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MRO 그리고 군함 관련해서 또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가를 살펴본다면 그동안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의미라기보다는 해석이 더 많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횡보를 한다는 것이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신고가를 찍고 나서도 주가가 급하게 빠지지 않고 어떻게든 지지를 받으면서 버티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테고 반대로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횡보만 하다가 다시 꺾이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감이 되겠죠. 그 안에서 주가가 어느 방향을 선택할지는 앞으로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SK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4만 4천 원까지 올리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이제 상선의 견조한 이익 성장 가운데 특수선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는 점으로 짚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독일과 2파전이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납기 측면에서는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짚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엔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봤던 대표적인 선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다가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6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을 했고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P 상승 효과에 더해서 캐파 증설에 따른 이 Q 확대까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화엔진 다시 한번 시고가 경신해낼 수 있을지 여부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선주들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매수 관점 유효할지, 목표 주가가 상향되고 있는데 정말 기대감을 걸어봐도 괜찮은 것일지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상황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을 찾고 계셔요. IBK 투자증권의 함정남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최대한 저의 비중을 줄여서 차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발 이제 미중 갈등 우려가 촉발되면 차익 실현의 계기가 됐고 뉴욕장이 좀 크게 흔들렸어요. 그나마 트럼프 SNS 벤스 대통령의 발언으로 조금 진정되긴 했는데 국내 어떻게 할까요? 이거 타코로 보고 그냥 뭐 스무스하게 넘어갈지 아니면 출렁임을 각오해야 될지요? 오늘 하루 빠지는 건 뭐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아무리 지금 조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충격파 음봉의 사이즈와 위치가 미국 시장에서 봤었을 때 나스닥의 음봉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점과 반도체주들이 일찍 빠졌는데 또 지금 우리 시장의 주도도 반도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맞을 것은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각오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일단은 본심부터 말씀드리면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의 급락을 보고 부랴부랴 뉴스를 찾았을 때 중국에도 100% 관세 때리겠다? 라는 뉴스 보고 이것 때문에 빠졌다고? 좀 과한데? 라는 게 제 본심이었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중국에게 모든 물건의 100%를 추가 관세를 때린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큰 악재죠. 진짜로 큰 악재가 맞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행보를 봤었을 때 진짜로 100% 관세를 추가로 매길 가능성은 낮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전제로 내용을 좀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그래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보면 미국 증시가 빠졌다라는 이유를 살펴보면 100% 관세가 매겨지면 다른 나라와 관세하는 다릅니다. 중국 관세는. 중국의 모든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때려버리면 이것은 진짜로 실생활에 굉장한 인플레에 타격을 굉장히 큰 공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우유도 못 사 먹잖아요. 왜냐하면 우유의 통까지도 다 중국산이기 때문에 인플레 그 실생활 인플레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인플레 발작이 일어난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라는 트럼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점. 뭐 중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우려 때문에 미국 증시는 급락을 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관세를 이렇게 때려버리면 그때는 뉴스에서 인플레라는 단어는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돈가스가 10,000원에서 12,000원 돼야 인플레인 거지 10,000원짜리가 20,000원 돼버리면 안 사 먹어버립니다. 돈가스 가게가 문을 닫아요. 사 먹고 안 사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돈가스 판매집이 문을 닫습니다. 미국 기업에 직격탄이 오게 됩니다. 중국 제품을 사는 것도 있지만 중간재를 사서 가공하는 중간재 기업들이 전부 다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침체냐 스태그냐의 이야기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은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둔 힘겨루기. 그렇죠. 삿바싸움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굳이 그렇다 않더라도 언제든지 관세 싸움에서는 이제 스탠스를 바꿀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뭐 지금 미국의 장이 과하게 빠졌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다 신고가 영역에 있어서 신규 진입을 사기는 어렵고 팔자니 마땅한 명분이 없었던 자리에서 일단 한번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하나 주어졌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증시가 조금씩 쉬어가야 멀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한번 쉬는 조정의 명분으로 주어졌지만 제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이 변동성이 여기서 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셧다운 이슈가 이어지고 있고 이 삿바 싸움이 뭐 오늘 한번 하고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에이펙 정상회담이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트럼프 입술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되 그 카드 자체가 관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 또 하나는 관세를 명분으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싸움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금리 인하의 명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올라왔었던 결국은 돈을 풀기 때문에 장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프레임은 아직은 깨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오전장이 좀 단기 바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지수 자체보다도 이제 또 섹터 싸움을 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 대해서는 이런 분위기고 일주일 정도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아직은 꺾였다라고 볼 상황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전제로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금리 인하라는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이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트럼프발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의 계기가 될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시장이 훼손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지나친 비관은 피해보자라고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섹터의 논리라면 그러면 뭐 차익 실현에 대한 계기, 불안 가고 그러나 기대를 남겨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섹터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로 떠올렸을 때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슈 대비 못 갔던 바이오가 또 힘 받을까라는 것도 있을 거고 또 관세 전쟁 불편하다? 그러면 상반기에 조선방산 쉬었는데 이들이 가려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시청자분도 해주셨어요. 반등 시 어느 섹터가 지수보다 빠르게 올라갈까요? 함 차장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거 찍는 거를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시청자의 목소리를 그렇죠? 빌렸네요. 왜 싫어하냐면 모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지. 알면은 제가 여기서 얼마나 잘난 체를 많이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 봤었을 때 반도체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못 사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이 좀 쉬울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장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신규 진입이 사실 어려워요. 반도체 좋은 거 반도체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좋은 거 이제 다 알잖아요. 문제는 이 자리에서 하이닉스를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가 여기서 야 하이닉스 진짜 좋은데 매수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거를 외국인이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황상 오늘은 쉬어가는 것이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일단은 쉬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저는 늘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저 영역에 있는 것이 그들만의 리그에 넘어간 종목들은 여러분 수익 나셨으면 즐기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우리의 기회 안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기회의 찬스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이 사실 이제 맞아요. 투자의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이오가 대장이라는 것, 그 지금 시장에 넘쳐나고 있는 호재들은 제가 여기서 굳이 일일이 뉴스를 가져오지 않아도 다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 일반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여기서 사기는 어렵다는 점을 봤었을 때 전공정 따는 충분히 올랐어요. 좋은 거는 말씀드렸죠. 누님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다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매수 글쎄요. 라는 것이 제 본심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바이오 그런 말씀드렸었어요. 바이오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날 갭으로 떴었을 때 단기적으로 조금 분할 매도도 고려가 된다. 지금 바이오가 많이 오른 바이오가 딱 그 자리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금요일 날 반도체가 다 그랬던 것이 다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가 일부 분할 매도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오른 반도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사이클이 끝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시선을 좀 넓혀 보자고요. 반도체 내에서도 섹터가 많으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유리기판이더라고요. 유리기판이라는 산업이 되냐 안 되냐 뭐 말이 많은데 그런 것은 그 산업의 초기 단계 때 늘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업성이 있냐, 수익성이 있냐, 그다음에 현실성이 있냐 이런 얘기들이 늘 나오는데 초기 단계 때 모든 산업이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의 기술력이 하이엔드급으로 가는 과정에서 유리기판을 안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른 대체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가장 매력도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뒀었을 때 뭐 필옵티스라든가 YC캠, 뭐 JNTC, 기가비스, SKC 이런 종목들은 좀 상대적으로 타 종목군 대비해서 아직은 덜 오른 영역군에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좀 제가 전공정 장비 뭐 소부장 얘기 드렸을 때 말씀드린 것 중에 좀 더디간 종목이 있다면 이제 두산 테스나인데 테슬라한테 수주를 받고 그 다음 수주가 안 나온다라고 해서 아닌 것이 아니다. 수주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반도체가 가니까 이제 투산 테스나도 가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파운드리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시야를 넓힌다면 이제 디자인 하우스까지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이제 좀 고개를 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투산 테스나 함께 보시고요. 디자인 하우스는 코아시아는 조금 강하게 올랐죠. 대장격에 있고요. AD 테크놀로지랑 가온 칩스도 함께 보시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반도체가 성장하면서 인공지능 AI 이런 발전할 때 결정적으로 이제 디바이스의 변화가 오게 될 텐데 네. 그 안에서 로봇은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자율주행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함께 성장하는데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자동차가 사실 핵심이지만 결국 로봇과 드론도 다 자율주행 시대로 바뀌어야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자율주행 칩도 함께 봤으면 좋겠다. MDS 테크라든가 뭐 칩셋 미디어, LX 세미콘,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하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로봇, 방산, 드론 이런 것들과 다 키워드가 자율주행은 함께 묶여 있다는 점도 네. 염두에 두셔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의 키워드 듣고 있는 상황에 속보가 하나 있네요. 트럼프 러시아 조기 종전 안 하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제공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속보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은 조금 불편한 내용들이 많기는 하기 때문에 성급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섹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특정 종목군은 차익 실현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 또 그렇지 않은 상대적으로 못 갔던 아직까지 상승룸이 남아있는 종목군들 반도체 등에서도 얘기를 주셨어요. 질문 드릴 게 많은데 어떡하죠? 그럼 제일 이 시점에 답변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거를 골라주세요. 로보티즈, 클로버, 원익홀딩스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못 간 로봇주들이 있잖아요. 큰 애들. 네. 그 친구들로 대응을 하는 게 맞을지랑 두산 에너빌리티 워낙 10만 원 보고 계시다 얘기하셨는데 정말 다 가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잘 갔는데 둡시다. 잘 가게. 그러면 로봇으로? 로봇으로 얘기하겠고요. 지금 토마호크 보낸데요? 네. 그럼 오늘 종전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언젠가는 끝내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종전해놓고 중국과 무언가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우방국들과 어떤 이런 경제적인 관에 대해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걸 받았다라는 관점에서 다음번엔 정치 싸움이 될 텐데 토마호크 보낼 정도면 종전주 볼만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왔네요. 자, 로봇주입니다. 시장이 삼성전자가 여기서 좀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시장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고 싶은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시장의 핵심 키워드라고 봤었을 때 지금 바닥권에 있는 소형주단에서는 눈여겨볼 정도 종목들이 많아요. 즉 삼성전자 판 사람들이 사고 싶은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지금까지 로봇주들은 몇몇 주들이 갔었거든요. 원익홀딩스, 클로버, 하이제너레, 이렇게 로보티즈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로봇이 움직인 것은 로봇의 대장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고개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과 그 외에 저 바닥에 있었던 안 움직였던 중소형 집단에서 로봇이 이제 좀 고개를 들기 시작한 종목들이 여럿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과 관련된 종목을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로봇 종목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볼까? 첫 번째는 펨텍인데요. 이 회사는 사실 로봇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한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들입니다. 초소형 카메라 모듈 검사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도 생산하고 있어서 앞으로 성장성의 비전은 반도체 장비에 관심을 갖고 있고 현대모비스의 에이다스 부품 인라인 장비를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술력들, 초소형 카메라, 반도체 핸들러, 아이다스 이런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장비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라 키워드를 다 갖고 있는 회사예요. 뭐 때문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눈치는 반도체 장비의 키워드가 이제 많이 관련되어 있지만 어쨌든 로봇과도 함께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소형주 움직일 수 있다라는 키워드 바닥에서 고개를 든 종목에서 눈여겨보시라. 두 번째는 아지넥스트입니다. 모션 제어 전용 칩 설계부터 생산을 한꺼번에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로봇 하면 모션 제어가 중요해요.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당연히 중요한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지넥스텍 눈여겨보셔볼 만한 자리이지 않을까 시장 상황이다. 다음은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바닥에서 거의 붙어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웨어러블 로봇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키워드가 보행 재활 이쪽으로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라우 로보틱스입니다. 라우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제조 공정에서 자율주행 물류 로봇 자동화 시스템에서 로봇과 관련된 키워드를 전반적으로 특히 산업용이라는 키워드에는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속기 등 핵심 부품을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원가 비율이 좋아져서 내년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핵심 키워드는 내년 상반기에 이 공장 준공이 끝나거든요. 이것을 토대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겠다. 요것이 이 기업의 좀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는 우린 PTS라는 종목인데요. 사실은 건설 장비 업체예요. 그런데 그 건설 장비의 기어와 동력 전달 장치, 기어라는 것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핵심 부품들이 로봇, 방산, 항공에 다 전반적으로 쓰이는데 특히 초정밀 기어박스랑 로봇용 정밀 감속기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해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은 다 좋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좋은데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도 이제는 조금 중소형 종목군들 딴들이 여러 섹터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시장 상황이지 않을까 해서 새로운 종목들을 좀 아이디어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반도체나 로봇 등에서 상대적으로 좀 강도가 약했었던 종목 내에서 아이디어 체크해 주셨고 시황 얘기해 주셨고 이제 토마호크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으로 종전의 키워드, 종전주들 일단 체크를 해 주셨어요. 그동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던 게 바로 토마호크 미사일, 사거리가 2,500km라 수도도 다 정밀 타격이 가능한 것이었죠. 러시아가 협상 장소로 나올 수 있는 키워드였기 때문에 종전을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시총 1위부터 거의 다 빠지고 있고요. 하이닉스 한 5% 정도 밀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단 올라가는 쪽에서 보신다면 노바텍 이런 거 보면 히토류 쪽인 거고요.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겠죠. 일부 건설 기계주 조금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엠텍, 히토류, 리튬 쪽에서 10%의 급등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 오늘의 시장 분위기 여기서 다 볼 수 있겠네요. 양지사 이런 종목들 올라갑니다. 아시죠? 해지성의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정난 차장님과 시장에 대한 분위기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